지난 16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너디노 카운티 데보레 지역 K존 산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 만에 서울 면적의 21%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대 소년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 롱아일랜드 나수 카운티 미네오라역 부근에서 운행 중이었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요일 밤 뉴저지 리틀페리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희생자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접수됐을 당시 부상자가 6명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5살 여자 어린이와 아이의 할머니가 입원 화재로 또 숨졌습니다. 플러싱에서 노상 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7일 강도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공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브로드웨이 쇼 한 장의 티켓 값으로 2장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부 샌버너디노 카운티 데보레 지역 K존 산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 만에 서울 면적의 21%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는 K존 산불로 서울 면적의 20.6%에 해당하는 125.45제곱킬로미터 임야가 완전히 불에 타고 주민 8만 2천여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방대원 1,500명 이상이 투입돼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USA 투데이는 강풍을 타고 불기둥 형태로 번지는 K존 산불과 같은 형태를 파이어 네이도라고 칭했습니다. 화재를 뜻하는 파이어와 소용돌이 토네이도를 합성한 말로 회오리 화염 또는 소용돌이 화염으로 풀이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현재 K존 산불 이외에도 클레이턴 산불, 침니 산불 등이 곳곳에서 터져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화율 55%를 보인 클레이턴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5.9제곱킬로미터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발생해 33.6제곱킬로미터 임야를 태운 침니 산불의 불길은 30%만 잡혔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대 소년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브롱스 칼리지 애비뉴와 이스트 170가 사이에서 총격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가슴에 총을 맞은 10대 소년 돈테이 고든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고 복부에 총을 맞은 21세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희생자인 돈테이 고든은 고등학교 졸업반인 17세 소년으로 6년 전 그의 형 역시 사고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총격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격사고로 큰아들을 잃은 뒤 둘째 아들마저 잃게 된 아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 오전 7시경 롱아일랜드 나수 카운티 미네오라역 부근에서 운행 중이었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경위나 부상자의 신원, 상태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로 아침 출근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트위터에는 열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운행 지연을 알렸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론 콘코마, 포트 제이슨, 오이스터베이 상행선과 하행선, 양쪽 라인의 운행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탑승객들은 1시간여 반가량 지연을 겪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뉴저지 리틀페리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희생자가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접수됐을 당시 부상자가 6명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5살 여자 어린이와 아이의 할머니가 또 숨졌습니다. 이날 화재는 리틀페리 109 워싱턴 애비뉴의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했고 2층과 3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화염 속 휩싸인 건물에 갇혀 구조가 지연돼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까지 소방 인력 3명을 포함한 최소 8명이 화재로 인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편 화재로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불에 다 타버린 아이의 집 앞엔 촛불과 인형 등이 놓여 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플러싱에서 노상 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7일 강도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는 20대에서 30대 흑인으로 추정되며 2인조입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4시 15분쯤 메인스트리트과 37애비뉴 교차로를 걷던 38세 여성을 뒤에서 접근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지갑을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지갑 안에 현금과 데비카드를 사용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5월과 6월에는 주택 침입 절도도 연이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뽑기 게임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뽑기 게임을 통해 상품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뉴저지 상원의원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경품을 건 뽑기 게임에 돈을 넣고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느덧 돈은 다 잃고 상품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I don't think it's fair. I think it robs you for your money. 뉴저지 상원 의원이 인형 뽑기 같은 뽑기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뽑기 게임이 아이들을 가진 경품으로 현혹시키지만 절대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이유입니다. Well, difficult is one thing. Completely rigged is another. We just want to make sure it's a level playing field because those machines can be rigged to never, ever allow someone to win. 이에 뽑기 게임 전문가는 이 게임의 작동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d like to see the odds posted publicly for people so that you have all the information going into it.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이 게임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며 로또 게임이나 카지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게임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Little things are still important to little kids, and there's real money involved in these games. 뉴저지주 상원에서 게임 규제 계획을 밝힌 반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선 이에 반발도 만만치 않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브로드웨이 쇼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브로드웨이 쇼 한 장 티켓 값으로 2장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시작이 된 2for1 할인 행사는 해마다 이맘때쯤에 열리는 브로드웨이 위크의 일환입니다. 이 할인 행사에 판매되는 티켓들은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쇼의 관람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된 프로모션 티켓 할인 행사에는 라이온킹과 시카고, 알라딘 등 총 20여 개의 뮤지컬 쇼가 포함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번째 민간 합동으로 한국 알리기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이기철 주 LA 총영사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 박기태 단장 등은 17일 LA 총영사 간 5층 회의실에서 한국 알리기 LA 프로젝트 추진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미국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교사 보조교재에 한국 발전상을 서술하는 것과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한국 학교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대상은 현지 미국인과 한인 2세, 3세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 발전으로 북한이 핵을 공격해오면 조기 경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CNN이 미 정부 기밀에 정통한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을 더 이상 이론적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추적이 어려운 이동식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이 미사일들의 핵탄두가 탑재될 경우 핵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소자들이 만들어 군에 보급한 군용 헬멧이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미 법무부 감사관실은 품질 불량을 이유로 미 육군과 해군에 보급됐었던 군용 헬멧 12만 6,052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에 수송됐었던 2만 3천 개의 보급도 중단했습니다. 이번 불량 헬멧 회수에 들어간 비용만 총 1,9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헬멧을 제작한 텍사스 교도소 재소자들은 허술한 감독 아래 손도끼 같은 간이 도구와 인가받지 못한 조악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헬멧은 충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철강에 이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도 반덤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18일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2일 미 화학업체 이스트맨 케미칼 컴퍼니가 한국산 가소제 생산업체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제소 예비조사에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제소업체는 한국산 가소제의 비교적 높은 반덤핑 바진인 23.70에서 47.86%를 부과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미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을 토대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미국 대선 TV 광고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TV 광고를 시작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 맞서 트럼프도 19일부터 TV 광고를 시작합니다. 2달 전부터 TV 광고를 시작한 클린턴은 18일 트럼프의 세금 의혹을 다룬 새로운 TV 광고 틀림없이 편을 공개하며 트럼프 때리기 수위를 한껏 올렸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아직 TV 광고를 한 편도 내보내지 않은 트럼프도 오는 19일 TV 광고를 시작합니다. 클린턴 캠프가 트럼프의 TV 광고 개시에 맞춰 새 광고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밤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두 후보 간의 TV 광고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용품 판매 체인점인 스테이플스가 올해 말까지 북미 지역 점포 50여 곳을 닫을 전망입니다. 이번 매장 폐쇄는 스테이플스의 경영난에 따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테이플스가 지난 5월 오피스 디포와의 합병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려 무산되면서 스테이플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테이플스는 오피스 디포와 합병 후 사업 확장을 계획했으나 법원의 반독점법 위반 판정으로 이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스테이플스는 사무용품 온라인 수요가 커지자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우수 대학 랭킹에서 하버드 대학교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학 순위 선정기관인 상하이 랭킹 컨설턴시의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가 1위, 스탠포드 대학교가 2위, UC 버클리 대학교가 3위로 나타나 미국 대학이 톱3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4위를, 5위는 MIT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최우수 대학 랭킹 5위 중에 4군데가 미국에 속한 대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6위는 프린스턴대, 7위는 옥스퍼드대, 8위는 칼텍, 9위는 컬럼비아대, 10위는 시카고대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일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입니다.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퀸즈 국립도서관 플러싱 공간에서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토론회에는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정승진 후보와 토벤 스타비스키 의원이 나와 정견 발표와 서민주택, 이민자 권리, 경제개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합니다. 주상원 16선거구는 현재 스타비스키 의원이 구선에 도전하고 있고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스타비스키 의원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뉴욕 상춘회가 신임 회장을 맞았습니다. 상춘회는 지난 18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총회를 갖고 김재숙 씨를 15대 상춘회 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이날 상춘회는 총회가 끝난 뒤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15대 이사장으로는 김현숙 씨를 선임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인 F-15 이글의 공대공 무장 능력이 크게 확대됩니다. 안보 전문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내스트 등은 미 공군이 중국의 경쟁 전투기인 젠10을 능가하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F-15 기종의 탑재 무기, 레이더 등의 개량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톰 리스 미 공군 대변인은 오는 2021년도까지 F-15C기의 레이더 현대화 작업이 다시 오는 2032년도까지는 전자전 장비의 개량 작업이 각각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켰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재산 명세를 2차례나 미룬 끝에 공개를 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방송 등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했었던 그가 정작 클린턴과 트럼프마저 기한 내에 맞춰 한 재산 명세 공개를 어물쩍 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지역군의 풍광이 좋은 휴양지에 별장을 사들여 집을 3채나 소유하게 됐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위선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터키 동부에서 군경을 노린 폭탄 공격이 또 연쇄적으로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18일 터키 동부의 비틀리스주 히잔 구역에서 군용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군인 5명과 민간인 경비원 1명이 숨지고 군인 6명이 다쳤다고 터키의 도안통신사가 전했습니다. 또 동부 엘라스주 엘라스시 경찰본부 근처에 있던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40여 명가량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17일 밤에는 늦게 한 경찰서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민간인 2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터키 이스탄불발 카타르 도하행 카타르 항공 소속 QR240 에어버스 330-300 여객기가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에서 QR240편이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으로 회항해 안전하게 착륙했다며 승객들은 정상적으로 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터키 방송은 이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엔진에 불이 붙어 비상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필리핀 항공사가 비행 중에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100만 마일리의 항공 포인트를 선물했습니다. CNN은 지난 14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던 세부 퍼시픽 항공 여객기에서 한 산모가 이륙한 4시간 직후에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세부 퍼시픽 항공 여객기에서 비행 중에 아기가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사 측은 아기에게 가족과 나눠 쓸 수도 있는 100만 항공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이 미국 올랜도주의 엠버시 스위트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18일 파라다이스 그룹은 엠버시 스위트 호텔을 3,535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랜도 엠버시 스위트 호텔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디즈니월드 등 주요 관광지와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볕이 어제만큼 강하지 않고 기온도 다소 내려간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온종일 구름 껴 볕이 강하지 않겠고 오후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20일인 토요일은 다소 구름 끼고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 가능성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맑고 청명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20일인 일요일은 곳에 따라 오전과 오후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이날 저녁 강수 확률 80%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 섭씨 23도 되겠습니다. 22일 월요일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기온은 점차 내려가 더위는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9시 10분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